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또 예술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 함께 가보시죠. 오늘도 김찬용 도슨트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보이는 라디오 송출되고 있습니다. 네. 네. 흔쾌히 승낙하셨다고요? 네. 저는 뭐 사실 보여줄 몰골 강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보시는데 더 재미있게 보실 수도 있고 뭐 흥미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야 뭐 아무 상관 없어서 그렇습니까? 감사하게 불러주심이 저는 오히려 감사하죠. 몰골이라니요. 네? 몰골이라니요. 네, 그래도 최대한 예쁘게 보이려고 근무복장으로 오늘 좀 잘 차려입고 그러게요. 왔습니다. 오늘 훌륭하게 입고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책은 잘 팔리고 있습니까? 이제 슬슬 약간 처음에 관심 가져주셨던 흐름이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래요? 그래도 또 소개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미술관이나 강연 같은데 종종 들고 오셔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 듣고 구매했다고 하면서 뭐 사인 요청이나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덕분에 큰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책이니까 아마 스테디셀러로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미국에 있는 미술관을 좀 소개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기존에 뭐 국내 미술관들도 소개해 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서유럽권이나 좀 멀리 있는 국가들은 소개를 해드려도 막상 저기 언제 가보나 가기 좀 멀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왠지 있으셨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미국엔 워낙 많은 미술관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 대표 미술관인 동시에 좀 국내에서 지금 작품을 만나볼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미국 하면 사실 뉴욕만 해도 제가 가본 적도 없는데 이름만 들어본 데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사실 너무너무 미술관이 많죠. 그렇죠. 미국은 사실 미술에서는 네. 유럽보다는 확실히 후발주자 아닙니까? 사실 조금 어찌 보면 유럽은 정말 오래된 미술관,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아예 박물관 문화 자체를 시작한 곳이다 보니까 200년씩 된 공간도 있는데요.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100년 정도만 됐다고 해도 되게 전통이 깊은 미술관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요. 다만 그건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사 책에서 본 그런 작품들은 주로 오히려 서유럽권에 많이 소장되어 있긴 하지만 현대 미술품 중에 경매 같은 데서 좀 고가로 팔렸다고 이슈가 됐다거나 혹은 피카소 이후의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대전통에 미국권에서 자본가들이 수집하거나 끌어간 작품들이 워낙 많아서 내 취향은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이후부터가 조금 더 좋다 하신다면 사실 미국 가시는 게 더 흥미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네. 피카소 이후의 작품들 혹은 경매로 나온 거는 미국에 많이 있다. 아무래도 자본가가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게요. 20세기 중반부터는 미국 쪽이 또 뉴욕이 말씀하신 뉴욕이 미술사의 패권, 뭐 역사 전체의 패권이겠지만 힘을 갖게 되다 보니까 대충 얘기해도 뭐 우리 앤디 올, 뭐 바스키아, 키스 헤링 이런 모든 예술가들이 미국 출신의 미국에서 활동한 예술가들이다 보니까 그 이후쯤부터는 다 미국에 좀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 미국이라는 말로 싸잡아 말하기엔 너무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크죠. 뭐 대표 미술관을 뭐라고 꼽기가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물론 통계 매기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10대 미술관이라고 얘기할 때 포함되는 곳 중 두 곳을 오늘 좀 선정을 해봤고요. 네. 그 중에 딱 반으로 쪼개는 느낌으로 서부에서 한 곳, 동부에서 한 곳 이렇게 만나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둘 중에 먼저 어디로 갈까요? 일단은 서부로 먼저 가볼까 싶어서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위치해 있는 샌디에이고 미술관을 먼저 만나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날씨 좋은 동네죠. 네, 뭐 날씨도 워낙 좋고요. 여기가 특히나 발보아 파크라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 내부에 위치해 있는 미술관이어서 조각공원도 굉장히 예쁘고요. 건축물 자체가 되게 좀 예쁜 건물이어가지고 뭐 말씀드린 가기에는 당장은 조금 멀게 느껴지실 수 있어도 혹시라도 기억해 주셨다가 캘리포니아 뭐 여행 갈 일 생겼는데 그때 시간 한번 내서 가볼까 하고 가보셔도 좋을 미술관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발보아 파크 안에 있는 샌디에고 미술관, 여기에도 우리가 아는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있습니까? 네, 이곳은 보통 고전이 사실 조금 더 중심이 되어 있는 공간이긴 해서 시기로 아예 말씀드리면 14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작품이 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상시에 이제 32,000점의 소장품들 다수를 이제 걸어놓고 전시하는 공간이어서 여기가 유명한 건
혹시라도 만약 고전 미술 좋아하신다면 바로크라고 얘기하는 장르의 미술가들 작품을 좀 좋은 컬렉션을 많이 소장한 곳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수 있는 예술가는 엘 그레코나 고야라는 예술가 작품이 있고, 사실 수르바란이나 무리오란 예술가는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바로크 했을 때 아마 더 익숙하신 분들은 뭐 렘브란트나 어. 아니면은 뭐 베르메르 그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 아니면 루벤스 이런 사람이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바로크 황금기 예술가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곳에 많이 소장되어 있는 엘 그레코, 스루바란, 무리오 같은 경우에는 바로크란 장르 딱 시작됐을 때 상징 3대 화가 막 이렇게 거론되셨던 분들이어서, 어. 이분들 작품부터 시작해서 대충만 이름 들으셔도 뭐 아실 모네, 반고흐, 드가, 뭐 모리조 이런 인상주의 예술가들 작품까지 좀 폭넓고 다채롭게 소장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명한 작가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네요. 네, 그쵸. 가시면은 사실 이름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시면 나 들어봤는데 하는 작가들은 사실 끝도 없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이게 멀면 못 가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듣기만 하니까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샌디에고 박물관 관련된 거는 서울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사실 딱 오늘 시작이거든요. 진짜요? 네, 방금 딱 아마 시작됐을 거여가지고, 이 샌디에고 미술관이 그 서부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미국이 박물관 문화 자체가 짧은데 여기가 1926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딱 100주년이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 100주년 자기네들이 기념한다고 이제 순회전을 기획을 했고요. 그 순회전이 이제 서울에 작품이 들어오게 된 거여가지고, 그 11월 5일 오늘 시작이 돼서 내년 2월 2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나는 당장 샌디에고까지 갈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다. 근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그 공간의 미술 작품은 왠지 좀 궁금하다 하시다면 지금 국내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면 거의 4개월인데 기간도 꽤 기네요. 네, 그쵸. 아무래도 순회전 형태로 들어올 때는 평균이 3달에서 뭐 5달 정도 사이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시 제목 자체가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까지 샌디에고 미술관 특별전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서 600년 가까운 미술 역사의 작품들을 한 번에 쭉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술가들의 작품이 거의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엘 그레코라는 예술가의 참여하는 베드로란 작품이 있는데요. 네네. 그게 바로크 미술의 시작점으로도 소개되고요. 매너리즘이란 장르의 끝점으로도 소개가 돼서, 보통 익숙하신 그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의 똑 떨어지는 그런 그림하고는 다르게 되게 뭔가 좀 개인적인 느낌의 단어로 얘기하자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라고 할까요? 되게 어둡고 우울하고 무거운 느낌인데, 그래서 더 되게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되게 잘 잡아내는 게 엘그레코로 유명해가지고 이 작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에 아예 그 샌디에고 미술관에서 되게 인터뷰를 직접 해주면서 강조한 게, 퍼머넌트 컬렉션이라고 자기네들도 자기네 대표 작품들이라서 상설 전시물로 원래 걸어 놓는 거를 최초로 국외에 반출한 전시다 라고 오히려 자부심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쾌락의 정원이란 작품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보쉬라는 예술가가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다빈치랑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술가인데, 막 상상과 꿈의 모습을 막 그 표현한 그런 예술가로 유명해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이미지는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쉬의 작품 중에 그리스도의 체포라는 작품도 이번에 또 원화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걸 보시는 것도 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루인이라는 예술가의 막달라 마리아의 회심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다빈치 작품으로 보통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역사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다빈치의 작업실에서 작업을 했던 동시에 가장 그의 스타일을 잘 흡수해서 물려받은 뭐 제자이자 후배였었던 루이니의 작품이다라고 밝혀진 것도 이번에 원화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직접 보시면서 확실히 뭐 스타일이 닮았네, 근데 자기만의 구도가 있네 하면서 좀 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반가운 소식은 전시장에 가면 우리 김찬용 도슨트님을 만날 수 있다고. 네, 여긴 제가 사실 고용이 되어 있는 전시이기도 해서 네네. 사실 오디오 가이드도 제가 앞부분을 녹음해서 안내를 목소리를 들으실 수 네. 있고, 현장 안내도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도 보실 수 있고, 사실 여기 세종문화회관 아카데미 강연도 제가 전시연계 강연하고 있어서 네. 여기는 오시면 저를 피하실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 사람 좀 피해보고 싶은데 어. 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이 마주치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언제 피해 가야 되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도슨트님 만나면 여러분 문화시대 잘 듣고 있다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도슨트까지 맡으셨으니까 언제 김찬용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게 뭐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오디오 가이드는 사실 뭐 언제 가시든지 그냥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현장 도슨트 같은 경우에는 매달 요일이 바뀌기는 해서 네네. 11 11월은. 네, 11월은 금요일에 오시면 제가 있고 수요일 저녁에 하는 그 전시 연계 강연은 또 제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은 한 7시, 8시 됩니까? 네, 7시 시작돼서 90분씩 진행되는 게 11월에 계속 매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아유, 금요일하고 수요일 맞춰서 가야겠네요. 네, 피해 오시는 게 오히려 조용하게 보시기에 좋은 전시여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네. 싫어요. 전 맞춰 갈래요. 네. 그럼 제가 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예. VIP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보는 전시 관람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제 농담 섞어 말씀드렸지만 굳이 뭐 안내 시간이나 이거 피해 오셔도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샌디에고 미술관에서도 진짜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오로지 서울 전시만을 위해서 그쪽 수석 큐레이터인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미술사 박사님께서 어제 저도 답사 갔다 왔는데 일단 내한도에서 직접 작품도 걸고 계시고 하나하나 방마다 보통 전시 소개 영상을 찍을 때 몇 초 잠깐 찍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뭐 다큐 수준으로 방마다 자기가 신나가지고 이건 이렇게 봐야 되고 이건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걸 다 찍어주셔가지고 그걸 방마다 설치해놨기 때문에 굳이 뭐 도슨트 시간 꼭 안 맞추더라도 그것만 보면서 들으셔도 이해하시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전시 기획사에서도 더 생동감 있게 느끼시라고 이 전시만을 위해서 직접 그 발보아 파크에 이제 장유록 감독님이라고 이 촬영 전문 감독님을 보내셔가지고 현장 모습을 다 찍어와서 상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미국에 방문한 것처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뭔가 공을 많이 들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가서 보고 느꼈던 게 네. 국내에서 이렇게 방대한 미술사의 역사 전시를 이렇게 좀 깔끔하게 특히나 어제 조명 하나하나까지도 유화 작품이다 보니까 빛 반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대한 좀 좋은 반사 안에서 좀 눈이 피로하지 않게 보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로크 방은 거의 층고가 높은데 약간 그 유럽 고딕 성당 들어간 것처럼 오르간 연주가 되게 막 하고 울림 있게 나오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때 들어가시면 또 약간 유럽 그 성당 관광 간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런 디테일이 되게 많은 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술관 중에 하나, 샌디에고 미술관이 서울에서 작품을 옮겨와서 전시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미국의 첫 번째 미술관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음악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여자의 연주입니다. 끌림. 두 여자의 끌림 함께 들으셨습니다. 나단 715님께서 수요일과 금요일 기억했다가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다녀오신 분 블로그 들어가서 보니 하루에 다 못 볼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 오픈이라지 않았어요? 벌써 다녀온 사람들이 있나 봐요. 어제 아마 프리뷰 오픈이 있어서 초대받으셨으면 아마 어제 갔다 와서 올리신 분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지금 갔다 오자마자 올리셨으면 정말 빠르게 파파파파파 보시는 게 아닐까 손이 싶어요. 빠른 거 아닌가요? 글을 그렇게 빨리 쓰면. 네, 어제 그러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빠르게 네, 쓰셨군요.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다 못 볼 것 같다는데 양이 많은가 봐요. 말씀드린 그 작품 개수 자체가 많은 것도 많은 거겠지만 가서 보시면 공간을 되게 다채롭게 꾸며놓고 자료가 정말 좋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진짜 좀 학구적으로 보시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그 브라운 박사님의 이야기만 들어도 1시간 이상은 가실 거여가지고 네. 근데 총출동하셨더라고요. 입구에는 관장님, 부관장님이 막 서울 환영합니다 막 이러면서 인사하는 영상이고요. 정말? 네, 방마다 그 또 브라운 박사님이 다 하나하나 뭐 바로크는 뭐고 르네상스 뭐고 이거는 이걸 꼭 봐야 되고 이걸 다 설명해주고 계셔서 설마 우리말로 하십니까? 영어로 하시는데 자막이 다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보다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러면은 안내자인 도슨트는 뭘 얘기하라고 이렇게까지 소개해 주시지라는 생각이 사실 그 정도로. 네, 정말 그래서 진짜 꼭 뭐 도슨트 안 들으셔도 언제 가셔도 다 정보 받으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자세하다는 얘기죠. 6089님께서 지금 김찬용님 설명 듣고 샌디에이고 미술관 특별전에 대한 기사를 이것저것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전 꼭 가려고 하는데 혹시 미술관에 가서 지켜야 할 에티켓이나 예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에티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진 촬영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조금 독특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전체가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시면 서로 상호 협의돼서 이제 허용된 작품만 카메라 표시가 붙어 있어가지고 보셨는데 작품력 그 제목 있죠? 그 캡션 위에 카메라 스티커 같은 표시가 붙어 있다 하면은 아 이거는 기념 찍어도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없는 경우에는 촬영이 아예 불가능한 작품으로 보시면 돼서 들어가서 혹시라도 모르고 찍고 계시면은 그 근무자가 와가지고 그 양해 구하면서 제지를 할 수 있어가지고 들어가셨을 때 기념 남길 때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드리고요. 이게 연령 제한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이들 같이 가셔도 좋을 전시로 추천은 드리는데 전시 특성상 내부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건 또 안 되다 보니까 그 에티켓만 지켜주시면 그리고 뭐 안 만지는 건 이제 뭐 너무 당연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음. 생각을 해서 그것만 지켜주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거에서 큰 차이는 없군요. 그쵸? 예. 만지지 마, 뛰지 마, 소리 지르지 마. 네, 그게 좀 특이합니다. 오히려 요즘 뭐 미국의 현대미술관들 가면은 그걸 좀 풍자하고 디스한다고 반대로 미술관에 들어가자마자 만져줘, 띄워줘, 소리 질러줘 막 이런 컨셉으로 아예 운영되는 미술관들도 있기는 아, 하거든요. 그래요? 미술관이 왜 꼭 보수적으로 그렇게 학습적이어야 되냐 막 이런 컨셉들도 많이 있어서 요즘도 국내에는 좀 뭐 성수동이나 이런 힙한 동네는 그런 컨셉 전시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세종문화회관 이번 전시는 아무래도 좀 클렉 중심이고 전부 다 원화만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빌려온 그쪽 입장에선 보물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에티켓으로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829님 병원에서 오후 수술 기다리며 샌디에이고 미술관 특별전 이야기 들으니 퇴원하고 수, 금 꼭 맞춰서 가보고 싶은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수술 잘 되시고요. 잘 건강하게 퇴원하시고 수금 맞춰서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미술관 얘기 가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주제가 저희 세종문화관에서 전시하는 게 주제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주요 미술관 얘기잖아요. 이제 네네. 서부에는 샌디에고 미술관을 우리가 봤어요. 네네. 그다음 동부입니까 그러면? 네, 동부는 말씀하신 뉴욕이란 도시가 아무래도 미국 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 떠오르는 상징 도시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또 제일 좀 역동적인 도시이기도 하다 보니까 좋은 미술관이 너무너무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동부를 대표하는 동시에 미국의 10대 박물관 플러스 전 세계 뭐 3대 박물관 할 때도 보통 포함이 될 정도의 미술관으로 너무 감동해서 목이 메이네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드디어 좀 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애들은 줄여서 맷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맷 이렇게 그냥 보통 부르기는 하고요. 네. 여기는 근데 미술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여기는 사실 미술관이라기보단 보통 뭐 그쪽에선 똑같이 뮤지엄이라고 표기하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 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많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렇게 뭐 표기나 소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미술품 외에도 사실 고대 유물부터 시작해서 공예품이나 혹은 패션 디자인까지 막 온갖 것들이 다 소장되어 있어가지고 5,000년에 가까운 좀 방대한 역사를 200만 점 가까운 소장품으로 이제 운영되는 곳이어가지고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수준의 규모의 박물관이자 미술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TMI지만 그 기쁜 거 중 하나가 요즘에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단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보다 관람객 통계 순위를 한두 번씩 지금 이기고 있는 게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러니까요. 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압도하기 시작해서 특히 지금 내년은 그 캐대언의 힘으로 잘하면은 대형 박물관까지 잡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웃기는 얘기로 그 얘기하더라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의 최고의 작품은 굿즈라고. 근데 저는 그 굿즈 아이디어하고 운영하시는 공무원 분께서는 진짜 제대로 평가받아 마땅한 상 받아야 됩니다. 네, 정말 똑똑하게 잘 운영하신 것 네. 같아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어쩜 그렇게 그 굿즈들이 탐이 나는지. 근데 살 수가 없더라고요. 못 저도 산다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다 뭐 지금 완판이라고 그러셔서. 네. 이거 좀 더 만들면 좋겠는데 그럼 또 모르겠어요. 흔해지면 인기가 없으려나요? 네, 그리고 얘기 듣기로는 그게 대량 생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더 구하기 힘들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많아야 1,000개다 이러더라고요. 네. 자, 맷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 관람 순위에서 한 5, 6위권에 4, 5, 6위 정도에 항상 올라가 있는 그런 네. 유명한 박물관이고 미국의 대표
그래서 미국의 루브르다 이런 말까지 듣는 곳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5천 년의 미술사의 작품이 다 나오니까 대표작을 말하는 게 참 음.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작품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이번에 그 국내에서 이 작품들도 보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네. 그전에 이제 만약에 미국에 가신다면 메트로폴리탄 했을 때 보통 기대하시는 작품은 존 싱어 사전트란 예술가의 마담 X의 초상이란 작품이 보통 이것도 작가하고 제목으로만 들으면 낯서실 수도 있는데 국내 책 표지나 혹은 방송에 워낙 많이 소개됐어 가지고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 그 20세기 미국인의 어찌 보면 부르주아나 그 귀부인들의 초상을 가장 잘 그렸던 예술가의 초상화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신고전주의라고 얘기하는 좀 클래식한 회화 좋아하시면은 자클로이 다비드란 예술가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미술사 서적에서 거의 무조건 보시게 되는 작품 중 하나인데 이 작품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막 이제 의견을 설파하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그려진 작품도 여기서 보실 수 있고 앞서 잠깐 언제했었던 그 바로크이자 매너리즘의 거장 엘 그레코의 작품 중에서도 다섯 번째 봉인의 개봉이라고 하늘을 향해서 이제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딱 손을 들고 있는 되게 역동적인 형태의 종교화가 있는데요. 이 작품도 웬만한 미술사 서적의 엘 그레코 대표작으로 많이 소개되는데 이것도 이 매트 소장품이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사님께서 경비원님조차 범상치 않은 곳이죠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쵸. 최근에 그 문화예술 쪽 베스트셀러로 압도적으로 계속 했었던 게 또 그러니까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그거로 유명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많이 팔렸을걸요? 네, 그게 확실히 저도 보면서 좀 새로운 접근이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막 음. 그 미술사 막 소개하는 저 같은 범부의 책이 아니라 뭔가 어찌 보면 현장에서 계속 서가지고 지키고 바라보는 애호가이기 때문에 나오는 좀 살아있는 얘기들인 것 같아서 그런 공감대가 확실히 컸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강연도 하시고 갔던 것 같은데. 네. 자,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소장품도 지금 현재 국내에서 볼 수 있다면서요? 네, 그 사실 이건 시작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다다음 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11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잠깐 말씀드린 바로 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제 특별전으로 해서 전시 제목은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 이란 전시로 이제 내년 3월 15일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미술이 인기가 많은 그 시기의 작품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너무 고대로 가면은 오히려 좀 낯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은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인들이 제일 좋아한다라는 딱 인상주의부터 시작해서 근래까지를 보실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보시기에 좀 흥미로운 것들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을 수집한 사람들, 이 제목도 정말 잘 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작품들이 옵니까? 네, 사실 뭐 그 시기 자체가 200여 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긴 건 아니지만 오히려 보실 수 있는 작품은 초기의 인상주의 시대 거장들부터 야수파, 입체파까지 볼 수 있다고 여기는 제가 고용된 미술관은 아니어서 저도 외부적인 정보로 체크를 했지만 그 포스터에 들어가서 대표작으로 소개되는 게 아마 이름 많이 익숙하실 르누아르라는 예술가의 피아노를 치는 두 소녀라는 좀 되게 보기만 해도 좀 기분 따뜻해지고 평온해지는 이 작품도 메인 작품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인상주의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반고흐라는 예술가의 황금기, 전성기 작품으로 많이 평가받는 꽃피는 과수원 이런 작품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앞서 샌디에고 미술관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인상주의도 물론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고전부터 현대 미술의 시작 전까지 좀 그 변화를 보는 느낌이라면은 이 공간에서는 인상파를 시작으로 해서 좀 어찌 보면은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좀 난해하고 새롭게 변화해 나가기 시작하는 완전 현대 미술의 시작점, 현대화의 시작점까지의 대가들을 한 번에 좀 만나실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두 박물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박물관이 전부 한국에서 전시를 합니다. 이 두 전시를 함께 소개해 준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미국의 10대 박물관 미술관 중 하나씩으로 꼽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시다가 하고 제목에서 이미 예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서부 동부 순서를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가 샌디에고 미술관 전시의 이제 메인 전시 제목이
르네상스부터 인상주의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는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특별전 전시의 제목이 인상주의부터 초기 모더니즘까지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두 개 합쳐 놓으면은 인상주의부터 초기 그러네. 모더니즘까지가 아예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 시대부터 아예 현대까지를 지금 미국을 가장 상징하는 대표 미술관 두 곳 소장품들이 나눠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두 개 사실 엮어서 보시면은 그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곰블리치의 서양 미술사의 한 500페이지를 1000페이지 정도 중 500페이지 정도는 한 번에 걸어 다니면서 본능으로 눈으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엮어서 기억하고 봐주셔도 좋지 어. 않을까라고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완전히 딱 이어지네요. 쫙 한 네, 큐에.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을 먼저 들렀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면 서양미술사를 일단 겉핥기로 한 방 싹 볼 수 있는. 맞습니다. 혹시라도 만약 조금 낯서시다면 아까 잠깐 그 추천도 해주고 하셨지만 제가 최근에 또 책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딱 제 책이 딱 이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이 시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보고 가면 확실히 알겠네요. 맞습니다. 혹시 가실 걸 대비해가지고 가볍게 좀 사주만 좀 포인트로 정리를 네네네. 해드리자면 아무래도 르네상스 시기라고 얘기하는 시기의 포인트 딱 그 시기부터 보통 우리나라에 전시가 많이 되는 이유가 그 직전 이제 14세기 이전 중세 시대라고 얘기하는 시대에는 예술가들이 천재나 예술가로서 존중받았다기보다는 이제 문맹들이 많다 보니까 종교 중심 시대 속에서 약간 언어적 기능으로서 그림이 그려졌고 그래서 수도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다른 이제 여러 직업 중 하나로서 예술가이자 공예인으로 이코나라고 보통 얘기하는 종교적인 상징물을 좀 많이 그렸었다면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통 3대 천재라고 얘기하는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란 사람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예술가들이 창의성을 막 표현하기 시작하고 자유로운 그림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천재들의 업적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아무도 막 그걸 못 넘어서고자 할 때 빛이라는 그 강렬한 연출 방식으로 그걸 깼었던 게 바로크 회화이고 그 이후에 이제 고전 회화들의 영향으로 쭉쭉 넘어가기 시작해서 그걸 다시 한번 깬 게 인상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빛의 흐름으로 오고 그 이후에 마티스, 피카소 이런 예술가가 카메라의 시대, 이제 마치 우리가 AI의 시대를 사는 것처럼 카메라가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시대에 인간만이 그런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식 찾자, 보이는 거 그대로 말고 새롭게 그리자 해서 색과 형태로 깼었던 게 마티스, 피카소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네. 돼서 이 600년의 인류가 세상을 보는 방식의 변화를 지금 국내에서 전시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두 전시를 모두 볼 거라면은 시기 순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이게 뭐 물론 저는 늘 추천드리는 게 공부하는 느낌으로 안 보실 거라면 어디서부터 미술은 시작하셔도 상관없다. 그냥 마음에 드는 쪽부터 작품은 보셔라라고 추천은 드리지만 네. 뭔가 한눈에 좀 이해하는 느낌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역사순으로 보시는 게 본능적으로 이해하시기 훨씬 편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추천은 세종문화회관 들렀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시면 딱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서양 미술사 이 책을 보고서는 전시를 보는 것도 당연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눈에 가는 대로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작품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미술사를 알고 가면 사실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미술사라는 게 먹고 사는 거하고는 사실 큰 상관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직장 다니거나 뭐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미술사를 뭐하러 공부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 특히나 오히려 그 사학자나 비평가분들이 미술관이나 특히나 아이들하고 미술관 가는 것의 필요와 기능에 대해 좀 많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진짜 디지털 넘어 AI의 시대를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어린 세대로 가면 갈수록 어릴 때부터 그 제가 한번 휴게소에서 경험을 했던 게 너무 예쁜 부부가 한 3살짜리 되는 애기 밥 먹이고 있는데 애기가 막 그 밥 먹기 싫다고 소리 지르니까 이 매너 좋은 부부가 주변에 사과하다가 안 달래지니까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 아기 상어 비슷한 거 틀어줬더니 애가 약간 최면 걸린 것처럼 뚝 그치더니 이렇게 밥 먹더라고요. 모습은 너무 귀여웠는데 네. 보통 아이들한테 틀어주는 게 좀 그
도파민 중독 혹은 미술 쪽에서는 스펙터클 이미지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극적이고 번쩍번쩍 화려하고 고채도인 것들에 중독되다 보니까 되게 막 주의력도 막 분산되고 뭔가 인내력이 상실되어 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여러 분야의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를 표현하는데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약간 디지털 디톡스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천천히 보고 고민하고 사유해야 되는 매체이다 보니까 그걸 많이 보고 예를 들어 아빠 엄마하고 미술 보면서 어때? 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화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좀 그 미술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미술관에 대한 수요가 더더욱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그런 건 있겠네요. 이렇게 자꾸 뭐 매체를 자꾸 본다기보다는 미술 작품을 보면서 같이 본 친구들, 가족들하고 그 작품을 바라보는 느낌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날로그적이네요. 맞습니다. 그 유럽은 사실 그 문화가 원래 정착돼 있는 느낌이어서 갈 때마다 부러운 게 막 애기들 앉혀놓고 일방적인 소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걔네들 의견을 막 서로 물어보고 토론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유하는 방식이 잘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국가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버텨내야 했던 시간이 많은 만큼 좀 미술을 사치나 허영 문화처럼 아직은 오해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음. 그걸 이제 차근차근 K 컬처의 국가가 됐으니까 더 완화하고 향유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어릴 땐 인상파는 이거. 네, 뭐 저도 사실 거의 암기하듯이 가르치고 아이, 있어서 그럼요. 인상주의 뭐 공부하실 때는 마네 모네만 기억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암기 과목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쵸. 처음에는 사실 뭐 어느 정도 학습하듯이 접근하실 수 있어도 막상 가서 보시다 보면은 우리 음악도 듣다 보면은 뭐 공부해서 알게 되는 음악의 역사 이런 거하고 별개로 그냥 본능적으로 딱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음악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미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낯설면은 이런 대중적인 미술 교양서나 대중 전시로 시작하실 수 있지만 이 반복되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본능적으로 그땐 그냥 추천받고 가서 봤는데 진짜 보다 보니까 엘그레코 보다 보니까 나 요즘 마음이 되게 우울했는데 좀 그걸 공감해주고 위로를 받는 것 같아. 이렇게 힐링되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좀 밝은 거 아까 르누아르의 뭐 피아노 치는 두 소녀 이런 거 보면서 와 우리 엄마하고 나의 기억이 담겨있는 그런 그림 같아. 진짜 화사한 봄날 같다. 집에 걸고 싶어. 이러면서 좋아하실 수도 있어서 그 다양한 취향을 직접 한번 보고 느끼고 찾아보시는 게 미술을 좀 더 깊게 애호가로서 좋아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엘그레코 같은 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어서 어떤 작품이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미술사를 공부한 보람을 느낄 만한 전시가 또 있을까요? 지금 마침 말씀드린 6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혹시라도 나는 아까 그 잠깐 얘기한 그 인상주의 그 계열의 미술이 조금 좋은데 라는 생각이 만약 드신다면은 지금 또 다른 우리나라 뭐 다 서울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서울의 대표적인 전시 공간인 예술의 전당에서 그 오랑주리 오르세 미술관 특별전이 또 있거든요. 여기는 좀 방대한 역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제일 열광하는 딱 그 인상주의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 완전히 좀 시선을 맞춰가지고 어허. 특화된 전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르누아르의 피아노 치는 두 소녀라는 작품이 한 가지 버전으로만 그려진 게 아니어가지고 이 버전이 두 개 다 지금 이번에 국내에서 보실 수 있는 환경이 또 우와. 제공되는 거여서 네. 혹시라도 그 작품이 마음에 들었다면 비교하면서 이게 뭐 예를 들어 터치가 조금 더 화려하네, 이게 색이 좀 더 부드럽네 하면서 비교하면서도 아마 왔다 갔다 즐겨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작품이 다 들어와 있네요. 하나는 세종문화회관에, 하나는 또 예술의 전당에. 좋습니다. 우리 박정희님께서 주입식 교육은 정말 싫고 막상 경험하다 보면 절로 알게 되는 교육 방식이 좋습니다. 도슨트님 미술관 소개 너무 재밌네요 하셨고요. 7911님이 와 전시 2개만 가보면 르네상스로 시작해서 인상주의 찍고 모더니즘까지 쭉 훑을 수 있는 거네요. 오늘 문화시대 듣길 정말 잘한 듯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그런 현장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오늘 소개해 주신 곳 외에도 미국은 워낙 좋은 미술관이 많지 않습니까? 뭐 어디를 더 추천하시겠어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몇몇 곳 따로 뽑아서 더 추천을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간단히 조금만 언지를 해드리자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공간은 그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원화가
소장되어 있는 하하. 모마 미술관은 모마. 아무래도 현대미술 좋아하신다면 가보실 만하고요.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사립 컬렉션으로 시작됐지만 패기 구겐하임이라고 네. 이제 그 유명한 구겐하임 가문의 철의 여인이라고 평가받는 이분을 통해서 아까 그 유럽의 그 미술품들이 미국으로 이제 흘러 들어왔다라는 그 역사적인 인류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작점에 있었던 구겐하임 미술관이랑 혹시라도 국내에서 그 한때 2015년에 전시되고 되게 큰 인기 끌었었던 마크 로스코라는 예술가 작품 굉장히 많이 소장되어 있는 공간이 또 이제 내셔널 갤러리라는 이제 미국 대표 또 미술관이 있어서 여기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독일 추천드릴 때도 부러웠던 게 그 도시마다 그 도시를 마치 상징하는 듯한 대표 미술관들이 하나씩은 꼭 있는 게 너무너무 부럽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은 뭐 자본이 넘치는 공간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해서 시카고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다 우리 이름 들어본 그 도시에는 웬만한 그 세계 주요 미술관보다 큰 규모와 좋은 소장품을 가진 미술관들이 도시마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 미국은 어디로 여행 가시든 그냥 그 도시 이름의 미술관 한 번쯤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도시 이름의 미술관. 네, 보통 딱 대표로 다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뉴욕이나 이런 데 좀 예외지만. 그렇죠. 근데 뭐 말씀드린 뭐 보스턴 가실 일이 있다면 보스턴 미술관, 뭐 샌디에고 가실 일 있으면 샌디에고 미술관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고맙네요. 찾기 쉽네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아예 그렇게만 구글에 검색하셔도 다른 이름으로 돼 있어도 아마 바로 그 찾아서 검색해서 나와 줄 겁니다. 네. 요즘은 AI 시대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꼭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다니는 재미도 좀 쏠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님이 미술관과 작품들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풍부하셔서 빛나는 보석을 소유하신 것 같아요라고 유튜브에 댓글로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갑자기 생각난 만약에 지금 갈 수 있다면 어디 가고 싶다 이런 데 있습니까? 미국에서? 미국에서 만약 간다면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스쳐 지나가다 떠오른 거는 거기 그 텍사스 쪽에 로스코 채플이라고 해가지고 오. 아까 그 마크 로스코라는 그 예술가의 작품을 안타깝게도 본인이 아이디어는 다 냈는데 사후에 이제 완공돼서 설치가 되는 형태가 되긴 했는데요. 말년기 작품만 딱 만들어서 작품으로 구성된 이제 종교를 초월한 예배당에서 어떤 종교든 행사할 수 있고 들어간 평상시에는 이제 사색하고 명상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가 아쉽게 그냥 대중교통으로 가기 편한 데가 아니라 저도 여긴 가보지 못한 공간이거든요. 근데 미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공간 뭐 100 이런 거 고를 때 꼭 선정되는 곳 중 하나가 그 진짜요? 네, 로스코 채플이어가지고 저도 나중에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만약 갔다 오게 된다면 또 이 자리에서 가보니까 이렇더라 뭐 예상보다 별로더라 네. 좋더라 이거 한번 꼭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네, 빨리 준비해가지고 예. 잘 갔다 와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텍사스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런 좋은 공간이 또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샌디에고 미술관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또 국내에서 진행 중인 전시회 소식까지 모두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